아보카도 먹어봤어? 한참 아보카도를 이용한 요리가 인기였잖아. 그런데 이 아보카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아보카도는 열대과일이잖아. 그럼 이 아보카도들은 전부 수입해온 거란 말인데 어디서 수입되는지 알아? 주로 멕시코나 페루와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해오는 건데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전부 마약 시장이 크다는 거야. 아보카도의 수익성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상들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지. 그들은 어떻게 아보카도를 이용해 밀수를 했을까? 아보카도는 씨가 아주 크고 동그랗게 생겼잖아. 바로 이 씨를 잘라내고 생긴 공간에 마약을 넣어서 밀반입을 했던 거야. 감쪽같이 숨겼지. 심지어 아보카도 껍질 색이 짙은 녹색이라서 잘 붙이면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 이런 방식으로 무려 200kg의 코카인을 밀반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결국 검거당하긴 했지만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지 않아? 코카인의 1회 투여량이 0.01g인데 200kg이면 무려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야. 만약 이 정도의 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통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모습이라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 심지어 한국은 마약 금지이자 마약 청정국가로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마약 감시망이 덜한 점이 악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밀반입을 한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된다고 해. 마약 밀반입 행위가 마약을 사회에 퍼지게 해서 또 다른 마약 범죄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출입국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제소포나 특송 화물 방식을 통해 생필품 등으로 위장해 소량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다고 해. 이런 것도 주의하는 게 좋겠지? 우선 그 중남미는 코카인이 주요 생산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메탄암페타민, 일본 필로폰이 주로 유통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 목적지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요. 중간 경유해 가는 요소로 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이번 건도 페루에서 시작해서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일본, 우리나라 순으로 그 환적해서 이렇게 오는 화물 속에 수입 하주가 보니까 이제 아보카도 안 속에 이제 다른 물품들이 있어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코카인을 발견한 사례인데, 타임워치를 보니까 13일로 돼 있더라고요. 맞춰놓은 게. 그러니까 13일이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위치 추적을 해서 그걸 중간에 기착제에서 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도착해서 발견된 사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남미에서 오는 그 물품들에서 코카인 이런 것들은 2020년 이후로 2022 6월까지 9건이고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0.4%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CS라고 카고 셀렉티비티라고 이런 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 발송국이나 화주, 발송인,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조회해서 이 위험 분석을 해서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보 분석을 또 따로 해가지고 마약이 든 화물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화물들이 있을 때 이제 선별해서 찍어가지고 이제 계산 검사해서 거기에 마약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또 국정원이랑 검찰이랑도 또 그 협약 많이 그 업무 공조를 하거든요. 여행자로 들어온 사람들을 저희가 체포영장 해가지고 뭐 잡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또 정보를 줘가지고 발송국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치지가 우리나라인 경우는 또 우리나라 가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터미널 1터미널, 2터미널 있고요. 특송센터 있고 우편 물류 센터 있고, 그래가지고 탐지 인원 한 25명 정도 되시고요. 24시간 근무하시면서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탐지견도 같이 이제 핸들링 하시면서 이제 마약 적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엑스레이 영상 판독변 이온 스캐너라고 물품에 이제 손이나 여권이나 아니면 물품에 이렇게 돼가지고 스캐너 기계에 넣으면 마약이 몇 프로라는 반응이 올라오거든요. 데이터가. 그걸 보고 또 이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계산 검사를 또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야. 안 그래도 내가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 예전에 내가 알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네가 키우던 강아지가 얼마 전부터 호응을 보고 짖거나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눈을 제대로 안 뜨더래.
언니는 뭐가 잘못되었을까 하고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강아지가 쓰는 모든 것을 하나씩 되돌아봤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에 바뀐 건 우울증을 앓는 강아지를 위해서 산 오일밖에 없었는데 이 오일은 후기도 많고 인기가 너무 많아 사기도 힘들어서 정말 몇 달을 기다렸다가 샀던 거였어. 그래서 결국 언니는 원인을 찾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나온 거야. 받아보니 인천세관이었어. 언니는 최근에 해외를 나간 적도 없고 직구로 물건을 구매한 적도 없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 언니가 구매한 오일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워낙 후기도 좋고 광고도 많이 했던 제품이라 매일 강아지에게 사용했는데 언니는 후회와 미안함이 눈물을 흘리며 곧바로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하셨다고 해. 다행히 지금은 언니의 강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의 그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해. 인천세관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A사를 검거하였고 과거 유사 제품의 수입 실적과 유통 실태를 확인하여 불법 수입 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해. 일단은 지금 검찰에 소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건이 이제 종결이 안 돼서 최종 판결은 안 나온 상태고요. 그 건은 이제 우체국으로 들었는데 검사 과정에서 그 마약 이제 편품이 적발이 됐고 전문 분석을 했는데 마약 성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업체가 원래 이제 그 건강보조제를 수입해서 하던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 제품 처음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 얘기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제품이었다. 그래서 이제 좀 수입을 한 거고 이제 홍보를 할 때는 그 강아지들한테나 뭐 애견동물들한테 전혀 이제 이상이 없는 그런 제품을 홍보를 했는데 실제 그 제품 자체는 중독성도 있고 해로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런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제품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마 경고가 떠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또 외국에서는 이제 대마나 이런 대마초에 대해서 규제가 다르니까 거기서는 살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일단 제품 자체에 그 대마 잎 모양도 그려져 있고 햄프라고 써 있기도 하고 CBD, THC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는 쉬울 거고 그 일반 제품보다는 좀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은 그런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강아지가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다음은 내가 이야기해볼게.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야. 카페에서 일하던 나는 그날에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어. 그런데 택배가 와 있었어. 시키지도 않은 국제 우편물이 도착해 있어서 의아해했지. 이게 뭐지? 싶어서 택배를 열었고 택배 안에는 처음 보는 인형이 들어있었어. 웬 인형이지 하는 순간 카페 앞으로 한 경찰관분이 찾아왔는데 그러고는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어. 마약과에서 나왔는데요.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카페는 직접 택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였어. 주인인 내가 없는 틈을 타서 택배기사가 송장을 보고 내 개인정보를 도용한 거였지. 택배기사는 자신이 예전에 담당했던 택배 배송지들 가운데 수취인이 직접 물건을 받지 않았던 곳을 수신 장소로 택했던 거야.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마약 발송인에게 해당 주소의 고객 이름과 연락처 등의 운송장 정보를 보내서 그 주소로 마약을 보내도록 한 거지. 심지어 알고 지냈던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해당 주소에 국제 우편물이 도착하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는 등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마초를 밀수했던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세관은 물건을 배송하는 집배인인 것처럼 택배기사에게 번호를 흘렸고 결국 그 택배기사는 그 번호로 연락을 취해 우체국으로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집배인으로 위장한 세관에 긴급 체포를 당했다고 해. 그때 카페에서 발견한 인형을 경찰관분과 함께 열어보니 인형 손 안에 대마초가 숨겨져 있었어.
경찰관님께서는 앞으로 개인정보 도용에 조심하라며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시키지 않은 국제우편이 올 경우에는 세관 12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셨고 나는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들 택배는 꼭 직접 수령해서 받고 택배를 버릴 때에도 송장을 꼭 떼서 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해. 결론이 안 났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세관에서는 이제 1차 조사를 다 해서 불구속으로 기소 의견으로 성취를 했고 그 검찰 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사건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엑스레이 판독해가지고 일반 상품이랑 마약류가 숨겨있는 상품들이랑은 음영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그걸로 적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마약 탐지견 냄새 맡고 이제 걔들이 이제 행동을 하면 이제 그걸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범성 판별 기법이라가 저희 세관 자체의 노하우로 인해가지고 뭐 동남아에서 왔다 위험한 나라에서 왔다든가 이런 나라 온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개장 검사해서 이제 마약을 적발하고 있죠. 자기가 주문한 거나 자기 가족들이 주문한 거 아니면은 함부로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국제우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고 발송인을 봤을 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주문한 사이트 이런 직구가 아니다 이러면은 자기가 가져가거나 개봉해서 열어서 보는 것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세관에 125거든요. 신고번호가. 그걸로 신고해서 하시는 게 낫지. 그렇게 만약 자기 거라고 덥석 받아버리면 저희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1차적으로 자기 거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덥석 받는 것보다 가져가거나 열어보기 전에 이제 세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이나 경찰 마약 수사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